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은요.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계절차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간단하게 왜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유를 살펴본다면요. 그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공전이 바로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죠. 선생님, 지구가 공전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자전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많이 헷갈리고 궁금하시죠? 자, 자전이라는 거는 지구가 하루에 지구 자체가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공전은 뭐냐면 지구가 여기 태양이 있다면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돌아가는 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365일이 걸려요. 1년을 의미하는 거죠. 즉 공전이라고 말하면요.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지구가 돌면서 태양과 만나는 거리에 따라서 지구의 계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포인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는요. 이거거든요. 지구의 공전이 발생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와 비교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거겠죠?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은 지구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게 하였나요? 그렇죠? 계절차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이죠. 두 가지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공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절이 바뀌는지 그 원리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둥글죠? 그런데 지구가 돌아갈 때는요. 23.5도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하고 만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여기가 지금 지구의 영도선인 적도죠. 적도를 기준으로 위의 지역을 북반구라고 하고요. 아래 지역을 남반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구가 이쯤 오니까 북반구와 태양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지라고 부릅니다. 북반구의 입장에서 하지고요. 하지 때는 북반구가 태양하고 만나는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워요. 어디가 덥다고요? 북반구가 더워요.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이 되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반대로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남반구입니다. 멀어요. 그쵸?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요. 햇빛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북반구가 겨울이 되겠죠. 아, 지구가 돌면서 계절이 바뀌는군요.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자, 반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지구가 보이네요. 지구는 공전을 하지요. 태양의 주변을 돌아가는데요. 자, 몇 도로 기울어서 돌아가나요? 잘했습니다. 23.5도 기울어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적도를 부근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눠주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태양하고 가깝나요? 네, 남반구가 태양하고 가깝죠.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이때는 남반구가 뭐가 돼요? 더워요. 여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이 되는 거고요. 자, 북반구가 뭐가 되나요? 햇볕하고 굉장히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반구가 겨울이 되고요. 이때를 우리가 하지라고 표현한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포인트는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공전을 함으로써 태양과 만나는 거리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 계절의 차이가 나타나겠고요. 중간중간에서 태양을 중간쯤 만나면 봄이나 가을이 되겠죠. 하나만 더 한다면요. 보니까 계절이 북반구와 남반구 계절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내볼게요. 힘내세요. 자, 일단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예요. 이 말은 남반구와 북반구의 밀의 수확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는 북반구에 대부분 밀집해 있죠. 자, 북반구에서 밀을 재배하는 시기에 남반구에서는 밀을 수확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남반구의 밀이 북반구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돼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남반구 지역이 북반구와 수확 시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밀 수출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이건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남반구에는요. 하얀 눈이 오는 이 크리스마스가요. 여름이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백야현상과 극야현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단 백야현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름이에요. 여름의 극지방은요, 한여름에도 해가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해가 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바로 백야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밤이 돼도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밝은 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극야현상은 반대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 극지방은 태양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해가 낮이라도 뜨지 않아요. 해가 뜨지 않는 현상이고요. 뭐 이런 거는 그렇구나 이해만 해주시면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백야현상과 극야현상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어디? 극지방이죠. 그래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기출 포인트입니다. 자, 기출 포인트는요. 자, 우리 1년 내내 계절이 바뀌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 아름답게 펼쳐지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은 계절이 변해도, 그러니까 1년 시간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지 않는 지역이 있죠. 어떤 지역이 그런가요? 적도 부근이 그렇죠. 적도 부근은 항상 일정하게 태양과 만나는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온도가 1년 내내 덥습니다. 열대기후가 나타나고요. 비슷하게는 극지방이 있어요. 백야현상과 극야현상이 나타나는 극지방도요. 1년 내내 태양하고 만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추운 기후, 냉대기후나 더 추운 한대기후죠. 극지방은 한대기후겠죠. 한대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이런 지방은요,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계절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까지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계절의 차이는 왜 발생한다고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지구의 공전은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를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북반구와 남반구는 이렇게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서로 태양하고 만나는 그 위치가 달라져요.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남반구는 겨울,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북반구가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남반구 지역에서는요,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북반구에서의 밀 재배 시기이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유리하다. 오스트레일리아 밀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수출 국가다라는 것까지도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한번 먼저 답을 풀어보셨나요? 같이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위의 지역을 북반구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래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남반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절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위도 지방에서 한여름에도 태양이 지지 않아요. 밤인데요, 하얘요. 백야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복잡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